나를 따르라. 네, 드디어 화성행궁에 도착했습니다. 이곳이 이제 딱 정조대왕이 오면은 딱 머무는 그런 봉수당이라고 해서 머무는 곳입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행궁의 곳곳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또 정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정조 임금이 왕눈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 친구들 개구리 왕눈이 아시나? 투투 뭐 이런 거 모르죠? 왕눈 노래 가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. 7번 넘어져도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빰빠밤 뭐 이렇게 피리 불고 뭐 이러는 거예요. 삘리리 개굴개굴. 뭐 하여튼 근데 정조대왕이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정조대왕이 7번의 암살 시도가 즉위 바로 후에 있었습니다. 이 시기는 어떤 시기야? 그치, 아직까지도 노론 소론 막 당쟁 겁나 심하고 사도세자 죽은 거 가지고 시파 벽파 나눠져서 막 싸울 때란 말이야. 근데 이 정조는 당연히 마음에 안 들었겠죠. 그런 뭔가 정통성이 떨어지는 그런 애였기 때문에. 왜냐면 아빠도 죽고 폐서인 됐고 이랬으니까. 그러니까 이제 이곳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얘네들이 정조대왕 죽이려고 막 암살 시도하고, 그 영린이 바로 그거를 주제로 한 영화잖아요, 그죠?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승왕 왕후가 오히려 사도세자보다 정조보다도 나이가 어릴 정도로 좀 이상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, 또 그런 걸 봤을 때 정조대왕이 진짜 대단하다. 그런 7번의 그 죽음을 막고 이렇게 개혁 정치를 널리 펼쳤다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우리 사도세자 아찌 한번 보러 가실까요? 뿅! 여러분, 이거 뒤주입니다. 예, 아시죠? 제 등치 큰 거. 아우, 제일 큰 뒤주 뒤져가지고 뒤주에 뒤져서 들어왔네. 이런다는 거야. 좀 서서 하자. 자, 이 뒤주에서 이제 사도세자가 갇혀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. 그건 이제 어디에서부터 알게 됐냐면, 사실상 정사, 그러니까 진짜 역사서에는 뒤주에 갇혔다 이렇게는 안 나오고 어딘가에 갇혔다, 이 물체 이렇게만 나오고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, 이게 어디서 나오게 된 거냐면 와이프인 해경궁 씨가 나중에 한중록이라는 회고록을 씁니다. 그 회고록에서 뒤주에 갇혀서 죽었다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, 사도세자는 둘째 아들이었어요. 누구의? 영조의. 첫째 아들이 이제 별로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일찍 죽고, 이제 둘째 아들로서 되게 총애를 받던. 그래서 어렸을 때 진짜 빨리 글도 깨우쳤고요. 그리고 이제 좀 크다 보니까 얘가 이제 무예에도 관심이 많아서 무예에 엄청 그런 관심을 가지고 청룡도인가 그런 것도 막 이런 연습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고 사냥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 이랬던 사람인데, 이제 영조가 사도세자를 약간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. 우선은 이제 사도세자 같은 경우에는 노론 가문의 딸내미한테 이제 시비를 가게 되는데, 실제적으로는 약간 얘 자체가 소론이랑 더 마음이 맞았던 거죠.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, 이 사도세자 자체가 되게 노론들의 눈의 가시로 변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와이프조차도 이를 살리지 못했고, 결국에는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. 이러면서 약간 사도세자가 미칩니다. 미쳐가지고 그 병에 걸려요. 그래가지고 일종의 정신병에 걸렸는데, 누구 혹자들은 사이코패스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궁녀들을 죽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이제 영조가 사도세자를 아웃시키는데, 나중에 자살을 하라고 해요. 알아서 자결을 하라. 내가 이제 못 죽겠다고 하니까 뒤주에다 가둔 거죠. 하루인가 정도 가두고 아마도 그냥 일반 창고에 가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,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는 거죠. 어쨌든지 간에 이래서 사도세자 얘기 좀 마무리를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고,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고. 네. 나오세요. 나갈까요? 좀 나갈까? 근데 되게 힘들어. 찍을 거죠? 되게 힘들어. 지금 우리 밥 먹으러 가는 중이에요. 여러분, 수원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뭘까요? 갈비. 그렇지, 갈비 먹으러 갈 거예요. 근데 갈비 먹으러 갔는데 여기 솔직히 그래도 갈비는 아무래도 소잖아요. 너무 비싸면 우리 갈비탕 먹으려고. 근데 갈비 먹고 싶다. 점심을 먹었습니다. 너무 맛있어가지고 설명도 안 하고 막 먹었네. 우리 수원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? 근데 바로 갈비죠. 손가락을 놓을 수 없을 만큼 맛있는 갈비. 수원하면 왜 또 갈비가 떠오를까? 갈비가 왜 여기 하필이면 갈비가 유명한 거야?
갈비뼈를 빡 칠 거야? 그거 아니잖아, 그치? 바로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정조대왕이랑 또 이게 관련이 있더라고요. 왜냐면 이제 정조가 이 수원화성을 지으면서 여기를 계획도시로 만들었잖아요.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둔전이라는 것을 마련해요. 토지예요, 토지. 나라에서 토지 경작을 했어.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농민단 나눠주면서 농사 짓기 뭐 필요해? 소 필요하지. 그래서 소를 같이 나눠주면서 경작을 해라. 하고 나서 나중에 소를 또 갚아라. 이러면서 애들이 계속 소를 많이 키우고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이제 우시장이 발달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는 이 우시장에서 한 1년에 2만 마리가 넘게 팔릴 정도로 그만큼 되게 성황리에 열리던 우시장이 있었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이렇게 갈비가 유명하게 됐다는 썰이 있습니다. 꼭 오셔서 갈비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왕 탔어. 얘기하다 탔어. 고문할 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. 무섭네. 여기가 이제 여기는 천주교 수원 성지예요. 그래서 이제 정조가 죽고 나서 순조 때부터 엄청나게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잖아요. 천주교에 대해서. 근데 애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. 선생님 왜 그러면 천주교를 처음에는 왜 정조를 믿겠습니까? 물어봐요. 정조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개방적이고 열린 마음이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천주교는 처음에 서학으로 들어온 거 아시죠? 특히 이제 정약용 같은 경우에도 학문을 연구하다가 나중에는 정약용이 그걸 믿은 건 아니에요. 왜냐면 아무래도 유교사회잖아요. 근데 천주교에서는 유교의 제사의식을 무시하죠. 그래서 이제 정약용도 이거는 아니다. 그래서 학문으로만 공부하고 이거를 막 믿고 신봉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대부분이 또 근데 이 친구들 정약용 말고 이제 주변 애들이 이걸 많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순조 때 이제 대규모로 정조랑 친한 세력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천주교 박해를 시작을 했던 거죠. 그 대표적인 성지 중에 하나가 바로 수원 성지 되겠습니다.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고문하고 죽이고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. 너 왜 그런 사탄의 종을 했느냐? 이러면서 아주 무섭죠. 수고하셨죠? 잘 찍었죠. 네, 처음 촬영 어디서 했었죠? 우리 4.19 국립묘지 갔다가 이제 이준열사무역도 갔다가 저 초등학교 갔다가 아주 고생했죠. 추웠죠 그때 발 시려가지고. 기억이. 우리 그때 힘들었잖아요. 처음 갈 때는 진짜 명수도 우리 둘이서만 다녀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그랬죠? 그때 맞아요. 많이 힘드셨죠? 추고 더울 때가 제일 힘들었고요. 강화도에서 줄넘기 열심히 했죠. 그때 강화도가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또 원래 얼굴이 좀 그나마 약간 뭐야 되지? 좀 지성기가 있는데 화장이 더 없어졌더라고. 그래서 여기 막 뾰루지 나가지고 뾰루지 다 보이고 막 진짜 쪽팔리더라고요. 아쉬웠던 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응답하라 역사 시리즈 해서 근현대사부터 구석기까지 가자 이랬는데 너무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근현대사가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해주고 싶은 게 많고 말하고 싶은 게 많고 하다 보니 정조까지밖에 못 왔어요. 재밌죠? 우선은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또 여행하는 걸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좋고요. 그리고 또 하면서 저도 더 공부를 하게 되고 아무래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막 엄청 천재는 또 제가 아니잖아요. 저도 공부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틀리는 거 많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었던 과정이 아닐까. 자, 우리 친구들 저랑 이렇게 응답하라 역사 시리즈 총 10편을 하면서 많이 그래도 좀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. 역사 관련된 유적지를. 물론 저도 더 많이 다니고 싶었지만 시간 제약상 아직까지 다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. 앞으로 또 이걸 하게 된다면 그때는 더 많이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거고요. 우리 친구들 이제 내년 되면 또 새학년 새학기 될 텐데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고 지금까지 2014년 응답하라 역사 시리즈 총 10탄 보시느라 수고 너무너무 많으셨고요. 수고하셨습니다. 진짜. 그럼 이만 여러분 안녕.